이거를 해가지고 성적이 안 오르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제가 보기엔 이거 본 사람 중에서도 10명 중에 한 명 할까 말까예요. 세 번째 팁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효과가 대박이거든요. 효과가 대박인데 조금 난이도가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수능도 수능이지만 사실 지금 이제 학기도 시작했고 내신 대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학부모님들도 학생들도 고민이 많을 텐데 두 분은 내신 대비 잘 하셨었나요? 내신 대비 잘 하게 됐었죠. 누가 좀 더 내신은 잘 대비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딱 직접 비교가 되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제 문과 이렇게 갈려가지고 직접 비교는 안 되는데 중학교는 제가 1등으로 졸업했어요. 뭐 나 반대로 얘기하려고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더 잘했다고 얘기하려고 했어요. 내가 1등 졸업했잖아. 두 분은 왜 이렇게 아니 근데 1등 졸업한 건 맞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맞네. 근데 맞는데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해서 1등이고요. 아니야. 저희 이게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데 이렇게 제가 3학년 1반이었어요. 얘 3학년 2반이었어요. 그 왜 1반 2반인 줄 아세요? 제가 1등이고 얘가 2등이었어서. 근데 3학년 1학기 때 내가 1등 했잖아. 3학년 1학기 만 보면 그래 3학년 1학기 때. 3학년 1학기 보면 그런 거지. 그러니까 2학년 때까지도 내가 1등이었고 졸업할 때도 내가 1등 졸업했으면 제가 1등 했던 거 아니에요? 아무튼 뭐 지금 약간 이게 좀 치열하신데. 저 약간 좀 아니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제가 전교 1등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기억 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가장 중요한 시점에 더 잘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무적이 울린다. 아무튼 뭐 그냥 뭐 비슷비슷했어요. 예, 그냥 비슷비슷했습니다. 고1 때 누가 더 잘했어요? 고1 때는 여기서 잘했어요. 아니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신 대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제가 특히 고등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건데 시험 기간은 개학하면 시험 기간이다. 그냥 중간고사 기간은 3월 개학하자마자 중간고사 볼 때까지, 기말고사 시험 기간은 중간고사 끝난 직후부터 기말고사 볼 때까지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숨 막히네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전 고3 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고3 때 깨닫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를 그렇게 했는데 성적이 진짜 급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 그거를 학생들한테 알려주는데 이거를 해가지고 성적이 안 오르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생각해보면은 똑같은 애가 시험 공부를 2주일 할 때랑 한 달 할 때랑 2달 할 때 비교해보면 똑같은 애면 당연히 2달 할 때 더 잘 볼 거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한 건데 그 너무나도 당연한 그 진리인 건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시험 기간 뭐 한 달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전까지는 막 다음 학기 거 하고 아니면 뭐 고등학생들은 수능 공부하고 모의고사 공부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시험은 당연히 2달 했을 때보다 덜 보겠죠. 덜 잘 보겠죠. 네. 그런데 그 한 달 동안 그렇다고 해서 뭐 다음 학기 거나 뭐 수능 대비가 뭐 엄청나게 잘 되냐?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 정도로 많은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신 공부하는 게 수능 공부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요새는 그러니까 내신도 다 수능 공부에 도움 되게끔 내신 출제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느끼는 거 고등학생들은 학기 중 되면 그냥 무조건 내신 공부만 해라. 그러면은 내신 성적도 올라가서 수시도 준비 잘 되고 그리고 이게 분명히 저는 수능 공부할 때도 도움 훨씬 더 많이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시험 잘 보는 꿀팁 첫 번째 시험 기간을 늘리라는 건데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기 시작하면 중간고사 공부하고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고사 공부해라. 고등학생들. 네. 중학생들은 약간 달라요. 중학생들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중학교는 중학교 내신 가지고 무슨 대학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고등학교 입시를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고등학교 입시를 하는 경우는 보통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하는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내신에서 고입하는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2달 동안 중간고사 공부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학생은 아니다. 물론 근데 중학생들도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뭐 시험 보는데 막 8, 90점 안 나와요.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70점 이하, 70점대 이하인 친구들은 계약하면 그냥 중간고사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선행을 할 필요가 없고. 아 절대 아니에요. 절대 학기 아니에요. 중에 공부를 네. 집중해야 돼. 일단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학기에 본인이 속해 있는 학기의 시험을 80점 내지 90점 이상 받는 학생들이 선행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당장 다가오는 학기 시험 70점 받으면서 선행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저번에 선행 학습에 대한 그런 비판을 하셨던 거랑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맞아요. 중학생들은 시험 기간 잡을 때 어떻게 잡으라고 하냐면요. 중학생들은 본인이 90점 이상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는 기간이 시험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 잘하는 애들은 일주일만 잡아도 되는 거예요? 일주일만 해도 그럴 수 90점 있죠. 넘게 받을 수 있고 100점 받을 수 있으면은 시험 기간 일주일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은 뭐 당연히 뭐 2주지, 3주지, 4주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라는 틀렸다. 인식을 잘 못하는데 그런 관점을 가지고 관점을 생각하는 사람이 좀 별로 바꿔야 시험 없어요. 기간의 재정이네요. 내가 받고 싶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필요한 시간 이게 시험 기간이 돼야 된다. 시험 기간 길게 잡는 게 이제 얼마나 효과가 좋냐면 제가 가르쳤던 친구 중에서 어떤 친구 있었냐면은 이과에서 한 전교 12등 정도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네. 공부 잘하는 거죠, 그렇죠? 네. 공부 잘하는 건데 계속
계속 거기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랬는데 고3 올라갈 때 왔어요, 저희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걸 시켰냐면은 겨울방학 때부터 일단은 영어 수능 특강 이런 거 미리 보게 했고, 왜냐면 무조건 그냥 내신 나오거든요, 영어 수능 특강은. 탐구 과목들도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뭐 볼지. 그거 미리 공부시키고, 그러니까 방학 때부터 내신 공부 시킨 거야, 그 친구는. 그리고 학기 들어가자마자 계속 그냥 내신 공부만 시켰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원래 계속 만년 한 10등에서 15등 사이 하던 친구인데 3학년 1학기 때 전교 2등 했어요. 오. 전교 2등하고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잖아요. 모의고사 전교 1등 했어요. 와.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내신 그러니까 기간을 길게 잡는 게 내신 잘 보는 당연히 도움되는 거고, 공부를 그렇게 하다 보면은 깊이 있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모의고사 보는데도 도움이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돼도 그건 금방 극복되는 거고, 모의고사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요새는 왜냐면 수능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내신 내기 때문에. 약간 그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공부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수능 공부를 따로 안 하면은 약간 안 된다. 이 둘에 약간 괴리감이 있다라고 대부분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능을 뭔가 희생한다는 느낌 때문에 내신 기간을 길게 안 잡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예. 근데 그게 예전에는 그게 좀 더 유의미했을지 몰라요. 근데 요새는 선생님들이 내신을 수능이랑 완전 동떨어지게 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공부의 핀트는 약간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약간 다른 것 때문에 내신 희생하면 안 되잖아요. 수시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핀트가 좀 다른 공부라고 하더라도 이 공부를 깊게 하잖아요. 수능 문제 도움이 돼요. 그렇죠. 네. 그 중요한 거는 수능 대비한다고 내신 안 하는 애들이 수능 대비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그러니까 특히 막 그 요새 뭐 정시 파이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정시 파이터 애들이 그럼 애들 시험 기간 때 그만큼 공부해야 되잖아요. 해야지 의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 그냥 정시파니까 내신 필요 없어 해놓고 이제 훨씬 더 느긋하게 이제 즐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신 준비한다고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시 준비하는 애들도 내신 기간 중에서 겹치는 과목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열심히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꼭 내신으로 수시 너가 대학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하나의 너의 그런 분기점 같은 게 되는 거다. 이거 안 한다고 해서 너 더 열심히 달리게 되는 거 아니라고.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 뭔가요? 내신 대비 잘하는 두 번째 팁은 뭐냐면요,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계획.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계획 세우면서 공부하라는 얘기는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학교 올라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계획 세우면서 공부해본 적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시험을 처음 보는 거니까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계획 세우면서 공부하는 거 습관을 좀 들여라, 이런 팁을 좀 주고 싶고요. 고등학생들 중에서도 계획 세우면서 공부하는 거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저는 계획 세우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뭘 할지를 정하고 그걸 언제 할지 정하는 게 계획 세우는 거잖아요. 보면은 중요한 것들을 빠뜨림 없이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계획 세우는 거는. 두 번째, 동기부여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기로 하는 목표치를 정해놔야 그걸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50쪽 풀기란 계획이 있어야 내가 한 40쪽 정도 풀었을 때 10쪽만 더 풀면은 이거 내가 목표 달성하는 건데, 그래 다음날 계획도 지킬 수 있는 건데라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없으면 그냥 내가 이게 많이 한 건지 적게 한 건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동기부여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해요. 뭐 시험 공부할 때 계획 세워야 되냐 안 세워도 되느냐 이거에 대한 또 논쟁이 되게 많잖아요. 딱 잘라서 얘기하면 당연히 세워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100억을 줬어요, 나한테. 100억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해야 된대요. 그럼 계획 세워요, 안 세워요? 세우죠. 세우죠. 왜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계획 당연히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100억인데. 그러니까 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계획 안 세워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뭐냐면 계획 세워도 어차피 계획대로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그럼 사업 계획 세우면 사업 때 계획대로 돼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같은 논리라는 거예요. 계획이라는 건 그대로 지켜지기 때문에 세우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야지 그나마 내가 목표한 거에 비슷하게라도 가는 거다. 되는 대로 사는 거랑 내가 뭔가 목표를 가지고 그거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거랑 저는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계획이라는 거는 그냥 당연히 세워야 되는 거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 딱 들어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게 꼭 공부뿐만 아니라 전 모든 인생의 불행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그러니까 나의 의도 관계없이 놓였을 때, 전 그때 이 사람이 이제 불행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애들이 스트레스 언제 가장 많이 받냐면 시험 직전에 애들이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거든요. 맞아요. 막 오금절이고. 시험 직전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시험 망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쵸. 근데 그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면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면은 그 기준치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시험 3주 남았을 때는 어디까지 했어야 됐고 2주 남았을 때 어디까지 했어야 됐고 이게 있기 때문에 그 언저리라도 간단 말이에요. 맞아. 그리고 안 됐어도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그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계획을 세워주지 않는다는 건 기준치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건 직전에 일이 터지기 전에야 알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 저는 최소한의 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는 거다. 네, 그리고 내가 잘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치를 만들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데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팁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효과가 대박이거든요. 효과 대박인데 조금 난이도가 있는 방법이에요. 실천해 보시는 걸 전 권장드리지만 난이도가 좀 있으니 열심히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은 시험지 분석법. 그런 말 있잖아요. 출제자의 눈을 가져라. 출제자의 눈으로 보면 문제들이 잘 풀리고 막 공부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시험 딱 끝나잖아요. 중간고사 딱 끝났어요. 그러면 과목별로 시험지 다 있죠. 과목별로 시험지를 왼쪽에 쌓아둬요. 그리고 한 과목씩 시험지 옆에다 두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했던 자료들 있죠. 교과서도 있고 선생님 프린트도 있고 노트 필기한 거 참고서 이런 것도 있을 거잖아요. 네. 이걸 다 옆에다 둬요. 문제 어디서 나는지 찾는 거예요.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하기 아니, 어려워요. 이거 하기 싫기도 하고 어렵고 시험 끝난 다음에 누가 그거 하고 맞아. 있겠어요. 진짜 솔직히. 심지어 지난 시험 범위. 네. 이제 내가 볼 것도 아닌데 근데 이거가 의지적으로도 하기가 쉽지도 않고 그쵸. 하는 것도 막 쉽진 않은데 이거 하잖아요. 엄청난 해안이 생겨요. 진짜. 첫 번째 선생님이 어떤 자료에서는 어떤 문제를 가져와서 어느 정도 난이도로 내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변형시키고 이거를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인가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 방법을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떤 포인트 때문에 이걸 하게 됐냐면은 영어 시험을 봤어요. 근데 내가 이거 딱 어디서 본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교과서에 어떤 무슨 단원의 막 마지막 부분에 약간 조금 이렇게 창의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부분에 있는 문제가 딱 나오는 거 보고 아, 이 선생님은 여기서 시험 문제 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그때 딱 이제 떠올렸던 약간 그 유레카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내는 곳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하게 된 거예요. 단순히 그냥 주는 거 하고 그냥 참고서 적당히 사서 하는 게 아니라 아,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자주 내는 곳이 있네 선생님들마다. 그러면 그게 어디인지를 분석해봐야겠다. 이 생각을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험 끝나고 나서 그 시험지랑 그 다음에 제가 공부했던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 찾아봤거든요. 네. 선생님들마다 시험 문제 내는 곳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은 한국사 시험 문제를 내는데 어떤 사진이 있으면 밑에 무슨 박물관 소장 뭐 이런 것까지 내는 분들도 있는 거고 그럼 그런 선생님 당연히 그것까지 외워야겠죠. 근데 그게 나오는 곳이 본문 안에서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본문이 아닌 약간 막 본문 뒤쪽에 막 참고 자료처럼 하는 곳에서 내는 경우도 있고 이렇잖아요. 선생님들마다 내는 곳 그리고 내는 정도 변형하는 정도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 이거 분석 한번 해보잖아요. 그럼 선생님의 눈을 어느 정도 갖게 돼요. 그럼 그 다음에 공부할 때는 그것만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네요. 훨씬 효율적이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대박을 친 케이스가 뭐였냐면은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는 참고서를 제가 찾은 적이 있어요. 한국 지리 시험을 봤는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봤는데 제가 운 좋게 제가 공부했던 참고서에 있는 문제가 나온 것 같은 거예요. 뭐지 해가지고 해서 봤거든요. 20문제인가 중에서 5문제인가 그 참고서에 있는 거 거의 그대로 가서 조금 변형해서 낸 거더라고요. 와. 근데 심지어 그게 어려운 교재였어요. 와. 변별력 있는 문제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대박이네. 대박인 거잖아요. 네. 제가 그래가지고 기말고사 공부할 때 그 참고서 있는 문제 진짜 다 외웠거든요. 그 참고에서 또 냈어요 선생님이. 와. 저 그때 한국지리 1등 했어요. 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험지 분석법이라고 하지만 이꼬르 선생님 분석법이네요. 선생님 출제 경향 및 출처 분석법 약간 이런 거예요. 출처 분석. 근데 그걸 하면서 또 굉장히 학생 스스로 레벨업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관점 자체가 달라지는 것도 있고 공부의 효율성이 엄청 올라가요. 이게 하면은 시험 끝나고 나서 이걸 한다는 게 네. 의지적으로도 막 하고 싶지도 않을 수도 있고 와. 이걸 안 해본 상황에서 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하면 효과가 진짜 대박이다. 그럼 제가 보기엔 이거 본 사람 중에서도 10명 중에 1명 할까 말까예요. 하는 사람은 잘 하는 거고 이제 못하면은 그 효과를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훨씬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 안 나올 문제집 100날 보고 그렇죠. 있는 거랑 나올 문제집 알아가지고 아. 그거 10시간 보면 이거 당연히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건데 뭐 듣고 이제 뭐 8, 9명은 또 그냥 흘릴 거예요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긴 해요. 진짜 제대로 따라 한다면 확실하게 내신 성적은 효과 100%예요. 이제 이거 제대로 진짜 하면. 많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거 하다 보면은 근데 어떤 포인트 정도까지 볼 수 있냐면은 노트 필기할 때 선생님들마다 강조하는 포인트들이 다르잖아요. 네. 뭐 별표 치는 선생님도 있고 뭐 밑줄 이렇게 막 색깔 밑줄 긋는 선생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네. 노트 필기할 때 그거 따라서 최대한 노트 필기를 해놔요. 그 다음에 시험지에서 노트 필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시험 문제 나왔는지 보잖아요. 아.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강조했을 때 했던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온다 이게 보여요. 뭐 빨간색 물결 친 거는 뭐 시험 문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나와요. 그러면은 수업 들으면서 아 이거 시험 문제 내시겠구나 이런 감이 와요. 그쵸. 근데 사람마다 다 그런 패턴이 있을 거잖아요. 선생님마다 달라요, 선생님들마다. 네. 자기 학교 선생님의 패턴인 거니까요. 맞아요. 그러면 첫 1학기 중간고사 때 이거를 잘 해놓으면은 나머지 3번의 시험을 잘 볼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이건 진짜 오늘은 꿀팁, 정말 꿀팁. 꿀팁인 것 같아요. 이거 보시는 학부모님들은 아마도 이 영상 전부 다 링크 공유해서 자녀분들 아이들이 이제 시험
끝나거나 좀 힘들어질 것 같긴 해요. 부모님들이 시키셔가지고. 너 시험지 분석했어? 근데 사실 시험 끝난 직후가 제일 좋거든요. 왜냐면 제일 잘 기억이 나니까. 그날 정도만 쉬고 다음날 정도 해서 하면 어떨까? 근데 열에 8, 9명은 분명히 절대 안 할 거예요, 이거. 알려줘도. 근데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그럼 내가 그 10명 중에 한두 명 되면 얼마나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보통 시험 기간 얼마 하냐, 하면 얼마 하세요? 2주? 2주? 2주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시험 볼 때만 그때가 시험 기간 학교 일찍 끝나서 좋은 시간이 시험 기간이죠.